우리가 명령어를 크게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선을 그리는 방법, 두 번째가 원을 그리는 방법. 두 개인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 그러니까 실제로 손으로 설계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크게 두 개예요. 선을 그리는 거하고 원을 그리는 거하고. 자, 원을 그리는 명령어인데 이거 서클이라고 합니다. 원은 서클이라고 하고 단축키는 C입니다. 명령어는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서클이라고 있을 겁니다. 요 아래 눌러보시면 원을 그리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에요. 자, 원을 그릴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숫자 앞에 이렇게 파이 기호가 붙던가 혹은 숫자 앞에 이렇게 알자가 붙던가 둘 중 하나가 붙어야 됩니다. 파이란 건 뭐냐면 얘는 이렇게 읽어요. 파이 50 이렇게 읽습니다. 얘는 그냥 R 50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지름 50mm란 뜻입니다. 얘는 반지름 50mm란 뜻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앞에 이렇게 파이가 붙으면 지름으로 인식을 하셔야 되고 R이 붙으면 반지름으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도면에 보시면은요 얘네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제가 이제 과제물을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R2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원은 반지름이 20인 원이 되네요.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요. 여기 파이 20, 파이 30 보이시나요? 근데 여긴 R10, R15, R5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파이하고 R하고, 그러니까 지름하고 반지름하고 다 섞여 있는 거죠. 여기는 내가 지름으로 주고 싶은데, 이렇게 지름으로 주시면 돼요. 여기 R50, R5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지름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반지름으로 하면 주시면 돼요. 여기 파이 30으로 되어 있지만 R15로 주셔도 돼요. 여기 파이 20이지만 R10으로 주셔도 됩니다. 원인 경우는 파이나 R 혹은 지름 반지름으로 주셔도 되고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반지름이고 얘는 지름 반지름 다 가능하고 이해되시죠? 자, 원을 그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원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나요? 컴퍼스 가지고 핀을 꽂고 돌리죠. 그죠? 중심, 그 다음에 반지름, 그 다음 중심, 지름 이렇게 됩니다. 중심점 지정하고 반지름 얼마, 중심점 지정하고 지름 얼마 이렇게 넣으면 돼요. 또는 3P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2P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두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 TTR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탄젠트 라디어스의 약자입니다. 탄젠트가 뭐냐면 접점이란 뜻이에요. 접점, 반지름. 풀어서 설명하면 두 개의 선 또는 원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 이해되시나요? 두 개의 객체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 요게 TTR입니다. 그리고 탄젠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세 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객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객체는 원이나 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원, 선, 그 외에 나오는 모든 것들, 뭐 타원이라든지
뭐 사각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객체라고 합니다. 오브젝트라고도 하고 객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객체에 접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세 개의 선에 접하면서라고 바꿀 수 있겠죠. 뭐 원도 선이니까 같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다 명령어로 서클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봐요.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점을 입력해 주세요. 또는 3P, 3점을 지나는 원을 그릴까요? 2P, 2점을 지나는 원을 그릴까요? TTR, 2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을 그릴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다가 좌표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화면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다시 CAD가 물어봅니다.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에 반지름을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반지름 값을 넣으면 됩니다. 또는 다이아메타, 지름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먼저 반지름을 넣고 원을 그려보죠. 50, 그리고 엔터. 그러면 반지름이 50인 원이 그려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서클,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점을 입력하랍니다. 중심점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라디어스 오브 서클, 반지름을 입력하래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소괄호에 50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마지막에 입력된 값입니다.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입력된 값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마지막에 입력된 값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엔터. 자, 반지름 50인 원 그려졌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럼 이번엔 지름으로 해보죠. 서클 클릭했습니다. 지름을 넣고 싶어요. 여기 다이아메타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이아메타 오브 서클, 그래서 50, 그러면 지름이 50인 원이 그려지겠죠. 지름이 50인 원, 반지름이 50인 원.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클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메타를 쓸 건데 이런 거죠. 도면에 지름으로 나와 있으면 지름으로, 반지름으로 나와 있으면 그냥 반지름으로 쓰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면에 지름이 100이에요. 그럼 반지름 얼마죠? 50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암산하기 쉬워요. 근데 도면에 지름이 100이, 지름이 77입니다. 그럼 반지름 얼마죠? 금방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그냥 지름으로 쓰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다이아메타 누르고 77, 그리고 엔터. 이해되시나요? 근데 사람이 뜻을 세웠으면 끝까지 반지름으로 가야죠. 자, 이렇게 써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요. 77 나누기 2라고요. 지금 반지름이에요. 라디어스 오브 서클. 그래놓고 77 나누기 2.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반지름으로 바꿔서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나눗셈이 허용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 나눗셈을 썼잖아요. 77 나누기 2라고. 자, 근데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곱하기요, 안 됩니다. 더하기요, 안 돼요. 빼기요,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정수 나누기만 허용합니다. 그럼 정수가 무슨 뜻이죠? 소수가 없는 수. 이해되셨나요? 소수점이 없는 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77이 있고 77.0이 있고 77.5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정수와 실수를 구별해 보시죠. 얘는 분명히 소수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수가 맞습니다. 얘는요, 실수입니다. 소수점이 있는 수를 실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얘는 뭘까요?
얘는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이거 실수니 정수니 이러고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우리는 당연히 정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실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얘는 실수입니다. 정수 아닙니다. 이해되셨나요? 문자 그대로를 읽으시면 돼요. 문자 그대로 0은 숫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수의 관념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0은 없다라고 관념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0은 숫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수의 체계는 십진수를 따릅니다. 그죠? 십진수가 1, 2, 3, 4, 5, 6, 7, 8, 9, 10 이거 맞습니까? 0, 1, 2, 3, 4, 5, 6, 7, 8, 9 이게 맞습니까? 앞에 얘기한 게 맞나요? 뒤에 얘기한 게 맞나요? 뒤에가 맞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1과 0의 합성수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0에서부터 9까지예요. 분명히 0도 숫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0은 분명히 실수예요. 숫자입니다. 그래서 77.0은 실수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름이 77.5입니다. 이거 반지름으로 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사람이 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얘도 나누기 2를 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 했어요. 서클 이렇게요.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하면 목은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소수점 한 자리는 10이죠. 두 자리는 100이고 세 자리는 1000이죠.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10을 곱해버리면 소수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목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린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써요. 굉장히 잘 씁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한 번씩 해보시죠. 자, 오스냅을 조금 쓸 겁니다. 자, 라인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실까요? 이번엔 서클 3포인트입니다. 3포인트요. 3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자,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퍼스트 포인트 온 서클 1에 첫 번째 점을 입력해 달랍니다. 이거 오스냅을 조금 쓸 건데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네모난 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끝점이란 뜻입니다. 내가 선택한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면 끝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요게 오스냅입니다. 오브젝트 스냅, 객체 스냅이란 뜻으로 객체가 지닌 어떤 특정한 위치를 CAD로 하여금 찾게끔 시키는 것, 그게 오스냅인데 우리는 오스냅을 알아야 도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엔드 오스냅을 활용하는 겁니다. 끝점을 찾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거 커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좀 떨어져도 돼요. 가장 가까운 끝점을 찾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첫 번째 점을 찾습니다. 세컨드 포인트 온 서클 두 번째 점이네요. 클릭. 그 다음에 보니까 서드 포인트 온 서클 세 번째 점이네요. 클릭. 세 점을 통과하는 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원래 수학적인 정의가 이거예요. 공간상에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3포인트의 정의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서클 3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어떤가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무수히 많은 거 보이시나요? 네,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3포인트의 정의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서클 2P. 2P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근데 방금 수학적인 정의하고 위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봤어요. 무수히 많이 생겨나는 걸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포인트는 원의 양 끝점입니다. 지름의 양 끝점이요. 이렇게 지름의 양 끝점이요. 지름의 양 끝점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서클 2포인트 끝점 지름의 양 끝점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서클 2포인트 지름의 양 끝점 맞나요? 2포인트는 지름의 양 끝점입니다. 이것도 수학적인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름의 양 끝점을 정의하는 원은 딱 하나 나옵니다 라고 수학적인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라인을 자, 이렇게 그려보죠. 대각선으로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실까요? 이번엔 TTR입니다. 여기서 얘를 쓰셔도 괜찮아요. 여기 쓰셔도 괜찮아요. 서클 TTR입니다. 탄젠트 라디어스의 약자로 접하고 반지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선에 접하는 이란 뜻이에요. 자, TTR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Point on object for first tangent of circle. 원의 첫 번째 접하는 객체의 점이란 뜻입니다. 역시 오스냅이에요.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동그라미 위에 이렇게 선 하나 그려진 거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선의 접선을 찾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클릭. 다시 한번 세컨 탄젠트 포인트 클릭. 그 다음엔 반지름을 물어봅니다. 50 그리고 엔터. 어이구, 너무 작네. 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선에 접하고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50인 원.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0 엔터. 왼쪽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서클 TTR 접하고 50 엔터. 위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TTR 접하고 50 엔터. 아래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요. 접했으니까 원이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라 그랬으니까 원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렇게요. 선을 그리고 제가 원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서클 TTR. 자, 원 접하고 선 접하고 선만 아니고 객체는 선도 되고 원도 되고 반지름 50. 위치는 캐드가 알아서 찾습니다. 서클 TTR 접하고 50. 자, 어떤가요? 양쪽으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반지름 50. 다시 서클 반지름 50. 제가 반지름 50인 원을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개 그렸습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50입니다. 그려진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서클 TTR 접하고 150입니다. 다시 볼까요?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어떤가요?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이 막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유추하시면 돼요. 원을 이렇게 4등분 합니다. 바깥쪽으로 클릭하니까 바깥쪽으로,
안쪽을 클릭하니까 안쪽으로.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이렇게 이쪽을 클릭하면, 이렇게 클릭하면, 자, 이해되시나요? 클릭하는 위치를 원을 4등분 해놓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탄젠트를 쓸 겁니다. 얘가 명령어에 없어요. 서클 보시면 여기 탄젠트가 여기 없습니다. 이 탄젠트는 오로지 리본 메뉴에만 있습니다. 여기 오로지 리본 메뉴에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세 번째 클릭. 어떤가요? 세 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선에 접하고, 원에 접하고, 자, 접하고, 반지름은 자동으로 캐치하겠죠? 자,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이렇게요. 서클 접하고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접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위치를 찾아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얘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서클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안쪽으로 클릭하면 안쪽에 만들어지겠죠. 바깥쪽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안쪽, 바깥쪽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오스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냅이라는 건 요건 오브젝트 스냅의 약자입니다. 오브젝트 스냅. 문제는 스냅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객체 스냅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오브젝트가 무슨 뜻이냐면 사물, 물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고급스럽게 번역한 말이 객체라는 말입니다. 라인이나 서클, 그러니까 선, 원,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통틀어서 다 객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걸 영어로 오브젝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스냅, 오스냅은 결국은 오브젝트 스냅으로 객체가 지닌 특정한 위치를 찾는 명령입니다. 이걸 오스냅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스냅은 주명령어가 아니고 보조명령어입니다. 얘는 보조명령입니다. 주명령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오스냅 엔드를 써버리면 에러가 난다는 뜻입니다.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원래 오토캐드를 종료하는 명령어가 캐드를 종료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exit, q 그 다음에 end 세 가지예요. exit, end, q. 근데 여기다가 end 그래버리면 이렇게 떠요. discontinued command. 더 이상 쓰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use the qt command to exit AutoCAD. 오토캐드를 종료하려면 qt를 사용하세요. 제가 여기다 qt라고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캐드를 종료해버립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오토캐드 종료하는 명령어입니다. 얘네들은 주명령어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오스냅은 보조명령입니다. 주명령어가 아니고 보조명령어예요. 라인이라는 명령어 안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서클이라는 명령어 안에서 사용해요. 지금 위치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명령어에서 포인트를 물어볼 때 요때 쓰는 겁니다. 자, 보세요. 라인 그랬더니 여기 퍼스트 포인트 물어보고 있죠. 요때 쓰는 겁니다. 서클 센터 포인트 중심점을 물어보고 있죠. 요때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요때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 끝점이고 여기 끝점입니다. 끝점이죠. 자, 라인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이렇게요. 끝점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갖다 대면 끝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다가 미드 중간점이에요. 미드 포인트. 그러면 이렇게 갖다 대면 중간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라인 엔드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로. 그러면 내가 도형을 그냥 그려낼 수 있는 거죠. 위치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CAD가 찾아서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이게 오스냅의 역할입니다. 오스냅을 사용하는 방법이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총 3가지는 아니고 첫 번째로는 1회 사용하기, 두 번째는 영구 사용하기.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번 쓰고 그 다음 종료시키는 겁니다. 다음 또 쓸 때는 또 실행하는 거예요. 한 번만 쓸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아예 세팅해 놓고 아예 영구적으로 세팅해 놓고 쓰는 겁니다. 내가 안 해도 그냥 알아서 딱딱 갖다 대면 알아서 찾아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까 서클 할 때, 서클 2포인트, 3포인트 할 때 명령 안 썼는데 알아서 이렇게 딱 찾아지잖아요. 그거 이미 설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2번으로 영구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회 사용하기가 2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Shift 키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면 뜹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선택해서 쓰는 방법. 요건 1회 사용하기입니다. 방금 여러분들 봤죠? 제가 엔드 그리고 엔터 쳤죠? 이거 1회 사용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나와요. 요거 선택하는 방법. 자, 그러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건 오스냅 명령어 쓰시면 돼요. 오스냅이라고 명령어 쓰시면 됩니다. 오스냅. 그러면 지금 보이시나요? 제 컴퓨터에는 엔드, 미드, 노드 빼고 센터, 인터섹션 이렇게 3개. 오른쪽엔 하나도 체크 안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컴퓨터마다 다 다를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일 무식한 방법은 이거예요. 셀렉트 올. 전부 체크해 놓고 쓰는 게 제일 무식한 방법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왜 안 되냐면 오스냅들끼리도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먼저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센터하고 탄젠트하고 이렇게 2개 지정해 놨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잡히냐면 센터가 먼저 잡혀요. 탄젠트가 안 잡힙니다. 탄젠트를 쓰려면 원과 관련된 모든 오스냅을 다 꺼야 탄젠트가 잡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탄젠트 오스냅이 제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스냅을 제대로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안 찍힌 거죠. 조금씩 삐뚤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를 몇 번 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셀렉트 올 이렇게 쓰지 마시고, 자, 선에 관련해서 하나, 원에 관련해서 하나, 기타 하나, 요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 체크해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체크하거나 해제하거나. 자, 저처럼 선택해 보시죠.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오브젝트 스냅 온 해서 F3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F3키가 오스냅 온오프입니다. 자, 라인 잡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F3키를 누르면 오스냅 오프가 됩니다. 더 이상 안 돼요. 다시 F3 그러면 오스냅 온 되면서 자동으로 잡히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오스냅 보시면 오른편에 오스냅 트래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F11키입니다. 오스냅 추적기예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 오스냅을 가만히 갖다 댑니다. 그랬다가 쭉 이동하면 선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얘가 오스냅 추적기예요. 그럼 여기 교차되는 지점 클릭 클릭.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여기서 한번 클릭, 다시 라인 여기서 한번 클릭. 어떤가요? 추적돼서 선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이거 오스냅 추적기라고 합니다. 오스냅 추적기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경우도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하나 더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그게 뭐냐면은 폴라 트래킹하고 오쏘, 폴라 트래킹하고 오쏘입니다. 얘는 오스냅 오스냅 추적기고요. 얘는 극좌표 추적기고요. 얘는 직교좌표라고 합니다. 먼저 오쏘부터 보도록 하죠. F8키입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2개의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죠. 왼쪽에 있는 게 오쏘고 오른쪽에 있는 게 폴라 트래킹입니다. 오쏘 모드라고 해서 F8키, 그 다음 폴라 트래킹이라고 해서 F10키. 저는 폴라 트래킹을 더 씁니다. 근데 오쏘 모드를 쓰는 사람도 제법 많아요. 폴라 트래킹 안 쓰고 오쏘 모드 쓰는 사람도 많고, 저처럼 오쏘 모드 안 쓰고 폴라 트래킹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폴라 트래킹을 쓰는 쪽이고, 여러분들도 폴라 트래킹을 쓰라고 권유 내지는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써보니까 직교 모드보단 극좌표 추적기가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교좌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문제고. 자, 직교좌표는 이런 겁니다. 선을 수평, 수직으로만 그리게 해주는 겁니다. 커서가 어디 있든지 간에 선을 수평 또는 수직으로만 그리는 겁니다. 이게 직교좌표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엔 폴라 트래킹입니다. 극좌표 추적기예요. 극좌표 추적기 바로 오른편에 보면 삼각형이 있는데 얘를 눌러보면 여기 추적할 각도가 나옵니다. 추적할 각도가 이렇게 나와요. 저는 45도로 되어 있네요. 자, 라인 그리고 각도를 맞추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추적이 돼요. 추적되는 거 보이시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조금 커서가 조금 떨어져 있어도 추적기를 켜놓으면 이게 보정이 됩니다. 자, 150mm 그리고 다시 라인 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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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mm
마지막 클로즈.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팔각형이네요. 내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이거 하나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댔습니다. 커서를 갖다 대고요. 여기다 100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무슨 뜻이 되냐면 커서의 방향으로 100mm 선을 그리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선이 오히려 짧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100mm. 그러면 커서의 방향으로 100mm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커서의 방향으로 내가 지정한 길이만큼 그리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극좌표의 응용 방법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선을 찍고 적당한 방향 지정하고 여기다가 선의 길이를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선의 길이를 입력하면 이 커서의 방향을 또는 커서를 통과하는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전에 했던 것 중에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오각형, 오각형이 72도잖아요. 그죠? 여기 트래킹 세팅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여기에 추가할 수 있어요. 에디셔널 앵글이라고 해서 여기 뉴 버튼 누르시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72도. 그러면 72도의 배수가 쭉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자, 오케이.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어디 갔나? 뉴 72도. 자, 여기 72도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때 체크. 그 다음에 라인 50mm.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오각형. 알아서 딱 그려지는 거죠. 그죠? 다 쓰고 나면 반드시 지우세요. 이거 다 지우셔야 돼요. 쓰고 나면 지우십시오.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각도가 있으면 그거 다 한 번씩 그걸 다 찾아줘요. 저 같은 경우도 30도까지는 내려가는데 그 아래쪽은 잘 안 써요. 선을 그릴 때 불편하거든요. 저도 보통 45도나 90도 많이 써요. 왜냐하면 90도를 놓으면 이거는 직교 모드가 되거든요. 이거 직교 모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직교 모드가 되니까 쓰기 편해요. 너무 작은 숫자를 놔버리면 각도가 너무 작으면 불편해요.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스냅은 여기 있고요. 얘가 오스냅이에요. 눌러보시면 오스냅 아이콘 여기 있죠. 오스냅 명령어를 띄워서 체크 해제하는 것보단 바로 여기서 얘 띄워서 팝업 상자 띄워서 이거 가지고 오스냅 체크 해제하는 게 더 빠르고 편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 오스냅 세팅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설정창이 떠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눌러서 오스냅을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 오스냅 세팅 띄워서 확인해 보시고, 오스냅은 크게 선 관련, 원 관련, 기타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선 명령어 배웠고 원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에 관련된 오스냅, 원에 관련된 오스냅, 항상 예외 규정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타. 자, 선 관련 오스냅은 엔드포인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끝점이에요. 끝점. 그 다음에 미드포인트, 이건 중간점. 자, 원 관련해서는요, 센터, 중심점, 그 다음 쿼드란트,
쿼드란트. 네. QU 쿼드. 네. 4분점. 그 다음 탄젠트. 접점. 기타로 인터섹트. 교차점. 그 다음 퍼펜디큘라. 수직점.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 7개를 외우시면 됩니다. 일단 7개를 외우시고 나중에 여기에 한 3개 정도 더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총 10개 정도를 외우고 계시면 돼요. 그 중에 선 관련해서 끝점, 중간점. 끝점은 아까 써봤어요. 그죠? 내가 지정한 선의 끝점을 자동으로 찾습니다. 미드 포인트는 선의 중간되는 지점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그 다음 센터 포인트, 센터 원의 중심점. 이 쿼드란트가 좀 생소하네요. 4분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하고 유사한 단어냐면, 여러분들 혹시 쿼터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쿼터가 4분의 1이란 뜻이거든요. 쿼드란트도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동의어입니다. 뜻이 같은데 단어가 다른 거죠. 뜻이 같은 단어입니다.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4분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원을 10십자로 나누면 교차되는 지점이 4개 나오죠. 이렇게요. 원이 있으면 이렇게 0도, 90도 나누면 여기 4개의 점 나오죠. 요걸 4분점이라고 합니다. 탄젠트는 조금 아까 썼어요. 접점. 인터섹트는 교차점입니다. 선과 선이 또는 선과 원이 또는 원과 원이 교차되는 지점. 퍼펜디큘라는 이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수직점입니다. 수직점. 선을 수직으로 뽑아내는 점. 이건 퍼펜디큘라입니다. 자, 하나씩 해보죠. 선을 제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다 직접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첫 번째는 여기다 직접 쓰는 거예요. 엔드 그리고 엔터. 그러면 끝점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다른 건 하나도 안 되고 오로지 끝점만 찾아주게 돼요. 가장 가까운 점을 찾습니다. 가장 가까운 끝점을 찾아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클릭했고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여기 엔드 포인트 있네요. 클릭.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 끝점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대문자 보이시죠? 얘가 쿼드란트 이렇게 되는 거죠. 대문자만 명령어입니다. 대문자만 명령어예요. 대문자만 명령어입니다. 이거 다 써봤자 의미 없습니다. 이거 다 써봤자 의미 없어요. 요 3글자 앞에 3글자입니다. 앞에 3글자만 명령어예요. 앞에 3글자만입니다. 요거는 제가 오타 났어요. QUA 쿼드란트. 자, 다시 또 보도록 하죠. 이번엔 미드 포인트입니다. 라인. 자, 미드 포인트 여기다가 MID 그리고 엔터. 그러면 미드 포인트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쉬프트 오른 버튼, 다시 쉬프트 오른 버튼, 다시 미드 포인트. 자, 한번 미드 포인트로 선을 그려보시죠. 이번에 서클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선에, 이 원의 중심점에서 선을 이렇게 뺄 겁니다. 라인, 그리고 여기다가 센터라고 썼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문자 세자예요. 그리고 엔터.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종종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기를 클릭해서 원의 중심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건 안 돼요. 여긴 원의 내부점이죠. 그죠? 이건 원의 내부점을 추적해서 중심점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 생각인데 이건 3D입니다. 이게 3D예요. 2D라고 하는 건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를 2D라고 합니다. 이 원이 그려진 이 선 있잖아요. 얘가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입니다. 우리는 2D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스냅이라는 건 2D예요. 여기를 클릭해야 돼요. 그래야 얘의 중심 위치를 찾게 됩니다. 이 안쪽을 클릭해서 중심 위치를 찾는 것은 3D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원을 클릭해야만 중심점을 찾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원을 클릭해야만 중심점이 찾아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죠. 원을 클릭하세요. 원을 클릭해야만 중심점이 찾아집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요. 여기를 스쳐 지나가면, 원을 스쳐 지나가면 중심점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확대해 놓고 보면 여기 중심점 위치가 마킹됐죠. 여기를 직접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중심점에서 그릴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요 방법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원을 어떻게 해요? 스쳐 지나가면 중심점의 위치가 찾아집니다. 이렇게요. 원을 스쳐 지나가면 중심점의 위치가 찾아져요. 그래서 중심점에서 그릴 수 있습니다. 중심점을 직접 클릭하는 거죠. 이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근데 원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이 안쪽에선 중심점이 안 나와요. 아무리 이렇게 와도 중심점 안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원의 중심점을 찾으려면 원을 직접 클릭하거나 원을 스쳐 지나가거나. 이해되시나요? 커서 이 안쪽에 있으면 지금 안 나오죠. 다시 보세요. 라인. 커서가 이미 원 안쪽에 들어있죠. 센터. 안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커서가 원 안쪽에서 시작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커서를 원 밖으로 뺍니다. 그럼 찾아졌죠.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서클. 원의 중심점에서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쿼드란트입니다. 라인, 쿼드란트, 그리고 원을 클릭하면 갖다 대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가까운 점이 찾아지죠? 쿼드란트, 다시 한번 쿼드란트. 쿼드란트 점은 4개입니다. 원을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요 4개의 포인트, 요걸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라인,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해서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탄젠트입니다. 자, 라인. 자, 바깥에서 클릭하고 이렇게 접하는 겁니다. 탄젠트. 그리고 원을 클릭. 다시 한번 볼까요? 탄젠트, 원을 클릭. 바깥쪽에서 원에 접하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엔 거꾸로요. 라인, 거꾸로 탄젠트에서 선을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빼는 겁니다. 아까는 어떻게 했나요? 이쪽에서 원에 접하는 이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원에서 거꾸로 라인, 탄젠트에서
다시 탄젠트에서, 자, 똑같이 그려졌지만 그리는 방식이 바깥쪽에서 원을 접했느냐, 원에서 접했느냐, 순서가 다른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서클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원에서 원으로 선을 그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근데 보시면 어떤가요? 선 파고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여기도 어떤가요? 선이 부자연스러운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탄젠트입니다. 탄젠트에서 한번 클릭하고 다시 한번 탄젠트. 선이 어떤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죠? 그리고 다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탄젠트 두 번 써야 됩니다.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한번 해보시죠.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도 해보시고 탄젠트에서 탄젠트도 해보시고.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명령어를 쓰고 엔터 대신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셔도 돼요. 스페이스바는 엔터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자, 라인 그리고 스페이스바, 명령어 실행되는 거 보이시나요? 스페이스바는 엔터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커맨드에서 명령줄에서 글씨를 쓸 때를 제외하고 글씨를 쓸 때는 스페이스바는 한 칸 띄우기, 엔터는 줄바꿈이 됩니다. 글씨를 쓸 때를 제외하고는 스페이스바와 엔터는 다 동일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엔드 쓰고 스페이스바, 오브가 옆으로 붙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엔드, 엔터. 엔터 치면 줄바꿈을 해서 오브가 붙죠. 엔드, 스페이스바, 옆에 와서 붙는 거 보이시나요? 네. 스페이스바는 엔터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는 습관보다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그게 조금 더 빨라요. 왜냐면 키보드 자체에서 이 엄지손가락이 스페이스바를 누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엔터는 어떻게 되나요? 움직여야죠. 그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게 조금 더 타이핑 속도가 빨라져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인터섹션입니다. 인터섹트, 교차점이네요. 라인, 그 다음 라인, 그 다음 서클.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라인, 인터섹트요. 교차점입니다. 이건 그냥 다이렉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교차점을 다이렉트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인터섹트, 교차점 다이렉트로 클릭. 자, 한번 해보시죠. 선과 선, 원과 원, 또는 선과 원이 교차하는 부분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이렇게 교차된 부분. 라인, 인터섹트, 원의 중심점, 다시 인터섹트. 자,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해보죠. 라인, 라인. 지금 여기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는 이렇게 교차되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떨어뜨려 놔 보시죠.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시죠. 이 방법은 일회용으로만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라인 그래 놓고 인터섹션은 이렇게 찾아줘요. 다이렉트로 찾는 거. 그러니까 오스냅에 여기 체크되어 있잖아요. 여기 인터섹션이 체크되어 있잖아요. 얘는 다이렉트로는 찾습니다. 그러나 따로따로는 못 찾습니다. 이건 오로지 이렇게 일회용으로 넣었을 때 직접 입력하거나 여기서
선택했을 때만 됩니다. 인터섹트 제가 직접 입력했습니다.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교차점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서클, 인터섹션,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찾아진 거 보이시죠? 이거는 1회 사용하기만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그 다음 인터섹션,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떨어져 있는데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교차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 그죠? 라인, 인터섹션, 교차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줍니다. 떨어져 있어도 연장을 해서 교차될 지점을 미리 찾아주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제가 사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이 선과 수직이 되는 수선을 그리고 싶습니다. 라인, 그 다음 퍼펜디큘라, 수선이요. 이렇게 클릭해주면 두 개의 선이 수직선이 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클릭하고 퍼펜디큘라 그리고 클릭. 그러면 선 두 개가 그러니까 수선이 돼 버렸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고, 자, 라인 퍼펜디큘라. 아까는 바깥에서 들어왔죠. 지금은 먼저 선택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빼낼 수 있습니다. 연장돼서 빠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퍼펜디큘라. 다시 한번 볼까요? 퍼펜디큘라. 역시 1회 사용하기만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옵셋은 간격 띄우기입니다. 간격을 띄워 복사하기입니다. 복사 명령어예요. 카피라는 명령어는 내가 복사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 복사하는 거고, 옵셋은 간격을 띄우는 겁니다. 내가 아예 간격을 지정해 준 겁니다. 이만큼 복사하세요. 이만큼 거리로 복사하세요. 이게 옵셋입니다. 자, 라인을 좀 그려보죠. 라인. 자, 옵셋은 어딨냐면 요 명령어가 옵셋입니다. 요 아이콘이 옵셋이에요. 요게 옵셋입니다. 자, 옵셋.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와요. 옵셋 디스턴스. 간격이 얼마입니까? 간격이 얼마입니까? 여기다 간격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50.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캐드가 물어봅니다. Select Object to Offset. 옵셋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Point on Side to Offset. 옵셋할 방향을 지정해 주세요. 방향입니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클릭하고 나면 끝난 겁니다. 선택하고 방향 지정하고 클릭. 선택하고 왼쪽입니다. 마우스 왼쪽으로 간 다음 이쪽입니다. 클릭을 해줘야 인식을 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50mm 간격으로 50mm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영도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수직선의 방향,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자, 한번 해보시죠. 옵셋, 그 다음에 50mm네요. 이미 50이라는 값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냥 엔터. 그 다음 선택하고 방향 지정했습니다. 중간에 이거 100mm로 바꾸고 싶어요. 이걸 100mm로 바꾸고 싶어요. 안 돼요. 못 바꿉니다. 이해되셨나요? 옵셋이라는 명령어 실행할 때 처음에 간격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중간에 값을 못 바꿔요. 아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실행해야 되는 거죠. 명령어 끝내고 다시 옵셋, 여기다가 100이라고 쓰고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명령어 종료하고 다시 옵셋 50.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옵셋은 중간에 값을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던 거 종료시키고 옵셋 다시 실행해서 값 다시 바꿔주고 그리고 간격 띄우기를 해야 됩니다. 한번 바꿔보시죠. 50mm로 가다가 100mm로 가다가 다시 50mm로. 그럼 옵셋을 끝내고 다시 시작하고 끝내고 다시 시작하고.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중간에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7mm가 되게끔 그리고 싶어요. 아니, 다시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50mm씩 띄워서 100mm가 되게 하고 싶어요. 옵셋 50mm 좌우로 한 번씩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옵셋한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7mm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몇 미리 옵셋해야 되는 거죠? 셈이 안 되죠, 그죠? 다시 봅니다. 옵셋 이렇게요. 우리 조금 아까 한 거 77 나누기 서클에만 쓰는 게 아니고 명령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선택하고 오른쪽 왼쪽.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77mm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어디 쓰는 거냐면 벽체 그릴 때요. 벽체 그릴 때. 이해되셨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서클 반지름 50. 제가 반지름 50인 원을 그렸습니다. 옵셋 20mm. 자, 클릭하니까 옵셋이 되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지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지름. 이렇게 반지름이 바뀝니다. 이해되시나요? 처음에 50이었습니다. 옵셋을 20mm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바뀌어요? 반지름이 커진 거 보이시죠? 20mm만큼. 다시 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했단 말이죠. 원 안쪽으로. 그러니까 20mm가 줄어든 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선은 거리가 바뀌는 거고 원은 반지름이 바뀌는 거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선을 이렇게 그려보죠.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트림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눌러보면 익스텐드랑 같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림과 익스텐드는 같은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트림은 자르는 거고 익스텐드는 늘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익스텐드는 연장이란 뜻이고 트림은 자르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콘 보면 트림 명령어에 가위 그림 그려져 있죠. 자르기. 익스텐드는 늘리기란 뜻입니다. 자, 먼저 트림부터 할 겁니다. 트림하면 그냥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잘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트림 그냥 빈 공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이동해요. 그러면 선이 쭉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클릭. 어떤가요? 조금 더 편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트림이라는 명령어가 무척 쉬워졌는데 하나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모드라는 거 있죠. 모드를 누르시면 퀵 모드하고 스탠다드 모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 퀵 모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건 퀵 모드고 스탠다드 모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스탠다드로 바꿔보시죠. 자, 명령어 종료하고 다시 실행합니다. 명령어 종료하고 다시 실행. 그러면 CAD가 이렇게 물어봐요. Select Cutting Edge. Cutting Edge라는 얘기는 뭐냐면 칼날 모서리란 뜻입니다.
칼라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자르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CAD가 뭘 물어보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를 건 이 선이에요. 내가 자르고 싶은 선은 이 선인데 이 선과 이 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계 역할을 하는 거죠. 칼라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칼날입니다. 엔터. 그 다음 지워질 부위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게 스탠다드 모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나라 말은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CAD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트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터, 얘를 엔터.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보시죠. 트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터, 그 다음 여기요. 잘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왜 잘라졌냐면 경계 여기였죠? 여기 끝점, 경계. 이 끝점을 경계로 인식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선택하고 엔터, 끝점을 경계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트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터. 그러면 여기만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 끝점 있죠. 여기도 경계로 인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려요.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번에 선을 좀 더 추가해 봤습니다. 이렇게 선을 많이 추가했어요. 트림, 경계를 지정해 달래요. 빈 공간 클릭. 자, 윈도우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클릭, 엔터. 자, 어떤가요? 좀 더 경계가 쉽게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트림, 빈 공간 클릭, 빈 공간 클릭, 그리고 엔터, 빈 공간 클릭. 사각형 윈도우 그려서 쉽게 작업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경계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엔터. 그러면 알아서 한 구간처럼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퀵 모드예요. 이게 퀵 모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스탠다드 모드에서 경계를 지정하지 않고 엔터 친 거, 그게 바로 퀵 모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여기 보면 펜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울타리란 뜻이에요. 울타리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잘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트림. 자, 여기 모드가 지금 뭐로 되어 있나요? 스탠다드죠? 다시 퀵 모드로 되돌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다시 트림. 라인. 제가 선을 조금 더 그려보죠. 트림. 지금 퀵 모드입니다. 퀵 모드에는 펜스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쓰면 돼요. 퀵 모드에서는 펜스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쓰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